유튜브로 가능하다 스카이대학원. 안녕하세요, 스카이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요즘 서울대 경력개발센터로 취업 자기소개서 특강을 나가고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에 제가 강의를 나갔던 그 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450이라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이 450이라는 숫자는요, 제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들어갔던 입사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200, 이 숫자를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사 경쟁률이었다고 저희 동기한테 들었습니다. 2200명이에요 2199명은 집에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수많은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만한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색깔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는요, 취업 자소서 특강 450대 1의 경쟁률이라는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큐링크 전체 강승윤 대표라고 하고요, 서울대 건설환경과학부를 전 졸업을 했고, 한국인삼공사라는 기업에 저는 공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총 3개 지점, 부산에 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하이브레인학과 미안유에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유학생 커뮤니티 6만 명, 그리고 멘토즈 스터디 카페, 전국에 이제 한 100개까지 넘어가는 그런 카페들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합격을 했던 회사들을 보시면요, 제 전공이 건축이었지만 포리알리 재보험, 미래에셋, 그다음 한국토지신탁, 하나 등 다양한 회사들의 서류 합격들을 다 했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보통 구글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 취업 특강들을 제가 따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채널 보시는 분들께도 공지를 할 수 있게끔 할게요. 공기업 취업 자기소개서 특강, 수장공사 등등도 했었고, 매년 제가 수많은 취업 자기소개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강의를 간단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합격 경쟁률이 그런 2000대 1이 아니라 1대 1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류를, 자소서를 누가 평가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은요, 인사팀, HR 직원분이 보시는 건 당연한데요, 최근에 그리고 트렌드에서도 추가가 된 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면 함께 하셔야 할 해당 부서의 직원, 부장님, 과장님, 임원분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채용 과정들에서 좀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요, 자소서를 꼼꼼히 보시는데 HR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하시는 부서 직원분들이 본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4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직무 능력이에요. 일을 바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짤도 있었죠. 아니, 신입인데 경력을 그렇게 원하면 진짜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하면서 막 삐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재미있는 짤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요,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완전 생신입은 없습니다. 어디서 반드시 인턴을 했거나, 심지어 저희 동기는요, 삼성에서 3년 정도 입사하시고 30대 초중반이셨는데 대기업으로 들어왔던 케이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신입 공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 인턴십,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턴십이라는 건요, 한 달에서 3달 정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이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대기업에서 인턴십 안 하셔도 되고, 반드시 인턴십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2번째 명심해야 될 사항 말씀드릴게요. 업무 태도. 이거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실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직무 부서의 임원분들이라고요. 일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자소서에 담겨주셔야 합니다. 즉, 능동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자소서에 담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대표가 돼서 사람들을 뽑고 일을 시키다 보면요, 내가 하라고 한 일만 하는 사람은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A라는 일을 시켰는데 A라는 일은 물론이고 A라는 일 이후에 더 발전되는 B라는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조건 뽑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제가 이제 취업 특강들 하다 보니까 구글에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반 대기업들도 알아서 일을 능동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점을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여러분이 좀 명심을 해야 될 사항은요, 인성입니다. 이 인성은요, 퍼스널리티라도 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한다, 수상했다,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에만 초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실제로 2000명 중에서 1명 뽑는 건요, 능력 다 괴물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합니다. 무조건 서울대고 무조건 어디서 1등하고 그런 사람을 대기업에서 뽑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서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기적이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그런 편견을 깨시는, 이거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사항은요, 업무 지속성입니다. 즉, 이직이나 퇴사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대기업에 가셔서 2,000명, 500대 이런 뛰어난 사람들 뽑아놓고 2년에서 3년 지나면 다 이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회사가 뭐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나는 더 다른 능동적인 일을 한번 또 해보고 싶어, 혹은 나는 더 다른 업종에 도전적인 일 해보고 싶어 라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대기업들은요 이직이 더 높습니다. 3년 정도 되면 2000대 1 내가 뚫어봤는데 다른 데 또 잘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분들이라 걱정을 하시는 게요, 이직하지 않고 퇴사하지 않은 사람, 무조건 서울대 아니어도 된다, 무조건 연구대 아니어도 된다, 이런 말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직무 능력, 업무 태도, 인성, 업무 지속성. 이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쓰기 이전에 명심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